안녕하세요. 최은희 법률사무소의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취득에 대해서 그 관리를 엄격화할 필요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개인정보 파일을 정보 주체로부터 취득하시는 회사라면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이 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을 할 의무가 생기시게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귀하의 정보를 취득할 것이고 이 정보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추후에 파기할 것인지 우리 회사가 어떠한 식으로 회사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계속하여 공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기재된 사항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텐데요.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면 되고 만약에 홈페이지가 없으시다면 사업장 내 보기 쉬운 장소 또는 계약서 등의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공개하실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업자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길게 작성하면 안 되는지, 개인정보 처리범 작성 시에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과 개인정보 위탁 처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또는 정보 주체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등이 그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이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에 우리가 최대한 오랫동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동의받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에 적합한 구체적인 처리, 보유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거나 목적 달성 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오늘 회원 가입을 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했을 경우 이 기간이 중간에 탈퇴하더라도 5년 동안 보유하는 것일 경우 너무 긴 것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서비스를 5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정보를 5년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1년 건가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렇게 설정하시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의무적으로 보유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과 개인정보 위탁 처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즉 우리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았던 목적이 아닌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를 제3자 제공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의 제휴사인 제3사, 그 3사의 이벤트 홍보 등을 위해서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우리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가 제3자 제공에 해당이 하겠죠.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이 물품 판매한 상품을 바로 저희가 배송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므로 배송업체에게 고객에게 이렇게 물품을 배송해 주세요 라고 고객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우리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이 개인정보를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바로 처리 위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받아야 될 동의 방식과 그 추후의 법적 책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동의했던 것과 별개로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그 각호의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제3자 제공 시에는 엄격한 동의 여부를 고려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위탁 처리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 목적을 위해서 정보 주체가 가입을 했고 그 서비스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제3자에게 그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위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내용 그리고 수탁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게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동의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점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와 제휴하고 있는 기업이 제3자에 해당하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는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희망하시는 방식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에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했다라고 기재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의를 그 약관이나 처리 방침으로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서를 통하여 꼭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서에 체크를 하게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유관기관에서는 체크박스 등의 기본값을 미동의를 설정하고 정보 주체가 직접 클릭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서 추후에 동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게 해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감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정보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는 설사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 불가하고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기업 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시 주의하실 사항과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를 필두로 전 세계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습득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파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준수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